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만 자그마치 1,000만 명에 가까워진 시대. 그래서인지 강아지, 고양이, 새 할 것 없이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중 한 반려동물이 농가의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그 특별한 주인공을 찾아 충청남도 금산으로 향한 제작진. 금산은 충청도의 다른 지역보다 산이 많은 지형으로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고, 산도 좋고 물도 좋아서 자연을 만끽하러 가기에 안성맞춤인 고장일 뿐 아니라, 예부터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인삼이 재배되는 곳. 이곳에 그 특별한 주인공을 찾아 나선 담당 PD 한 농장에 들어섰는데, 아무튼 토끼를 키우고 있는데? 귀여운 토끼들과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애완동물이 있다 그래서 좀 찾아왔어요. 네. 근데 토끼를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네. 토끼 제가 좋아해서 좀 기르고 있고요. 토끼만한 그런 각광받을 만한 그런 애완동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귀엽잖아요. 귀여운 외모와 순한 성격의 토끼가 그 특별한 반려동물? 토끼들 농장 운영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토끼는 제가 취미로 기르고 있고요. 제가 기르고 있는 수만 마리의 애완동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토끼가 아닌 수만 마리 다른 동물?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잠시 후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다는 농장으로 향한 제작진. 한 건물로 들어가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는 곳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더니 아무리 봐도 동물의 그림자조차 안 보여서 당황하던 그때, 바로 얘네들입니다. 에이? 요즘 주목받는 반려동물이 이 작은 통 안에 있다고? 요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입니다. 단단한 갑옷과 머리에 뿔이 특징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20년 동안 곤충을 길렀는데요. 이 곤충을 매개체로 해서 제가 매출을 6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반려곤충으로 고소득을 달성한 최승문 부자농부. 그런데 부자농부가 키우는 곤충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기르는 종은 장수풍뎅이는 한 종입니다. 보통 보면은 장수풍뎅이는 앞에 뿔이 있는 거는 수컷이고 없는 건 암컷입니다. 그리고 야행성이면서도 낮에도 활동이 좀 왕성하거든요. 아이들이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 기르기에는 장수풍뎅이가 훨씬 더 매력이 있죠. 사슴벌레보다 몸집도 크고 머리에 달린 단단한 뿔이 매력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종류는 턱이 다 있어요. 근데 암컷은 턱이 굉장히 작아서 나무를 갉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컷은 좋은 자리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도구로서 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사슴벌레는 저희가 5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사슴벌레 20종 중 5가지를 키우고 있다는데, 수컷 같은 경우는 큰 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의 모양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지는데, 우선은 외형적으로 구별했을 때 넓적사슴벌레는 사슴벌레가 좀 납작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사슴벌레고요. 쉽게 기를 수 있는 종이고요. 또 알도 다른 종에 비해서 잘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태 관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종입니다. 왕사슴벌레라는 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종입니다.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이제 왕사슴벌레이긴 한데, 큰 턱이 앞쪽에서 2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왕사슴벌레인지 넓적사슴벌레인지 구별이 됩니다. 얼마길래 비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쯤 되어 보이세요? 10,000원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금방 말씀하신 거에 5배 이상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합니다. 사슴벌레 한 마리가 5, 6만 원?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귀한 종이에요. 일반인들이 기르는 종 중에서 채집이 거의 되지도 않고요. 번식도 잘 안 되고, 또 일본에서 워낙 비싸게 팔렸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좀 비싸게 팔렸었다고요? 네, 일본에서 8cm 정도 되는
왕사슴벌레가 1억에 팔린 적이 있거든요. 왕사슴벌레 한 마리가 1억 원에 팔렸다. 실제로 1999년 일본에서 80mm의 왕사슴벌레가 1억 원에 팔리기도 했는데 뭐 그 정도면은 죽어도 소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억 주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농부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왕사슴벌레뿐만 아니라 넓적다리 마디가 붉으면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홍다리 사슴벌레, 큰 턱의 모양의 톱처럼 생긴 톱사슴벌레, 그리고 톱사슴벌레의 턱과 비슷하지만 두고머리를 한 사슴벌레도 키우고 있다고. 사육하는 환경이랑 그다음에 번식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애벌레에서 성충까지의 기간이랑 다 틀리거든요. 온도를 그런 서식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시원한 곳, 일반적인 곳, 좀 따뜻한 곳 이렇게 나눠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넓적 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는 민가 주변에 서식해서 비슷한 온도인 26도에 맞춰서 키우고, 톱사슴벌레, 사슴벌레, 홍다리 사슴벌레는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22도에 맞춰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여기 있는 장수풍뎅이는 성충으로 된 다음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 성충으로 활동을 하고 산란하고 이제 죽고요. 사슴벌레는 9개월에서 15개월, 어떤 때는 20개월 이상 그렇게 이제 사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장수풍뎅이 한 쌍을 집에서 아이들이나 이제 길렀을 경우에 고기 이제 산란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수풍뎅이의 자식들, 사슴벌레의 자식들을 열심히 길러서 그 자식을 다시 한번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묘미가 또 있습니다. 잠시 후 신기한 반려곤충 소개를 마친 부자농부. 이번엔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이곳은 어디일까? 네, 이곳은 저희가 사슴벌레 번식을 위해서 산란 세팅을 전문적으로 해놓은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통이 모두 사슴벌레들의 신혼방. 그런데 갑자기 통에 정체모를 갈색 가루를 부어주는 부자농부. 그러더니 이번엔 나무 토막까지 넣어주는 모습. 지금 뭐 하는 걸까? 사슴벌레 종류별로 이제 산란통을 꾸미는 것도 좀 스틸인데요. 지금 제가 꾸미고 있는 거는 넓적사슴벌레 성충 산란통을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사슴벌레 애벌레 먹이인 바리톱밥을 넣어야 암컷이 이제 알을 낳아도 자식이 잘 클 수 있으니까 알을 잘 낳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이제 산란목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활엽수 중에서도 한 4년이나 5년 정도 좀 잘 썩어서 딱 잘랐을 때 이제 면이 손톱으로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이 정도로 잘 썩은 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껍질을 벗겨서 여기 이제 톱밥 속에다 이제 묻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넓적사슴벌레는 톱밥이 발효된 발효톱 속에도 알을 낳고 산란먹이도 알을 넣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산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효톱밥하고 산란먹을 같이 넣는 거고요. 활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놀이목까지 넣어서 신혼방을 차려주고 나서 드디어 신혼방의 주인공들이 입장하는데 이 신혼방에는 몇 마리의 사슴벌레가 들어갈까? 많이 넣었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요 정도 규격이면 암컷은 한 3마리나 좀 적으면 2마리 1대2나 1대3 정도로 저희가 이제 넣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자리를 잡은 신혼방 완성! 2달 후 통을 열었을 때는 암컷이 낳은 알들이 애벌레로 탈바꿈해 자라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한 해 곤충을 얼마나 번식시키고 있을까? 저희가 부지가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곤충 사육에 사용하는 사육장은 100평 정도 되고요. 그 100평 안에 저희가 연간 한 10만 마리 정도의 곤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라며 무언가를 또 넣는데 성충이 주로 먹는 젤리인데요. 자연에서는 참나무나 이런 활엽수의 흐르는 수액을 이제 먹거든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 안에는요. 그래서 여기 속에는 설탕 성분, 즉 당 성분도 있고 단백질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미네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 있어서
수액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곤충 전용 먹이입니다. 참나무 수액을 좋아하는 곤충들에게 꼭 필요한 먹이라고. 잠시 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하는 부자농부. 대형 포대 가득 들어있는 가루들을 기계에 전부 쏟아내는데 부자농부는 이 가루로 뭘 하려는 걸까? 지금 저 애벌레 먹이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벌레 먹이를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바르게 좋은 먹이 생산. 곤충에게 먹일 먹이를 만든다더니 하얀 가루도 넣고 이번엔 누런 가루도 넣는 부자농부. 물까지 넣어가며 고루 배합하는데 대체 어떤 먹이를 만들기에 이렇게 넣는 걸까? 원래 자연에서는 썩은 나무를 먹고 크거든요. 썩은 나무나 썩은 볏짚이나 이런 식물체 썩은 걸 먹고 사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영양가가 많고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발효를 잘해서 애벌레 먹이를 좀 만들고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그 참나무 톱밥이고요. 그 다음에 pH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잡아주는 그 석회석 가루하고 그 다음에 방석들이 좋아하는 이제 홍게 껍질 들어갔어요. 배 껍질.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쌀겨 원료를 다 집어넣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계속 돌려줍니다. 발효와 배합이 동시에 되도록 10가지 가며 재료들을 섞어주는데 배합이 끝나면 관리하기 쉽도록 톱밥을 포대에 담는 최승문 부자농부. 그리고는 톱밥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 부자농부는 배합한 톱밥을 왜 이곳으로 가져왔을까? 단열재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창고 안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창고에서 발효한다고? 1차로 배합시킨 톱밥을 이곳에서 발효시킨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톱밥이 발효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하얀 색깔의 균사가 이제 퍼져나가거든요. 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이제 발효가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원료만 섞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발효가 되어야 미생물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미생물 수가 많아야지 애벌레 먹이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애벌레에 적합한 톱밥을 성충에도 깔아줍니다. 그래야지 산란을 잘하기 때문에요. 곤충의 종류에 따라 톱밥의 발효 시간을 다르게 해 사용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70도에서 75도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는데요.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보름, 15일 정도 발효를 하고 장수풍뎅이나 흰점박이 꽃문지 같은 경우는 6주, 한 42일 정도 발효를 합니다. 노하우가 담긴 발효 톱밥으로도 매출을 올린다는데 저희가 쓰기 위해서 발효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거를 좀 구매하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3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발효 톱밥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발효 톱밥으로 연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최승문 부자농부.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믿을 수 있는 똑똑한 농산물 맑은 청. 깨끗하니까 똑똑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선별합니다. 안전하니까 똑똑똑. 싱싱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철인 농산물을 똑소리나게 구매해보세요. 신선하니까 똑똑똑. 청정 농산물 맑은 청. 맛있으니까 똑똑똑. 똑똑한 농산물 똑소리나게 똑똑똑 맑은 청. 그날 오후 발효 톱밥 작업을 마친 부자농부. 산란통을 가져와 뭔가를 옮기더니 큰 통에 톱밥을 모두 쏟아내는데 그러자 톱밥 속에 숨어있던 작은 애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란을 시키기 위해서 통을 꾸며낸 지 2달이 되어서요. 애벌레를 분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애벌레를 분리한다? 톱밥 속뿐 아니라 산란목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숨어있는 애벌레들. 산란통 하나에 몇 마리나 숨어있을까? 산란 환경이 잘 맞을 경우에는 애벌레를 한 통에 20에서 한 30마리 정도 그렇게 낳고요.
여기에 마리수가 많을 경우에 이제 동족 포식 그런 성질이 있어서 좁다 느껴지기 전에 얼른 꺼내서 각각의 통에다 하나씩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벌레는 령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주는데 15일 정도 된 1령 애벌레, 20일 정도 된 2령 애벌레, 한 달 정도 된 3령 애벌레까지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일수별로 나눠서 각각의 통에 관리하는데 먹이자 집 역할을 하는 발효톱밥 속에 넣어주고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사슴벌레와는 다르게 동족을 포식하는 성질이 없어서 함께 키워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한 통에 함께 넣어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애벌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후에도 꼼꼼한 관리는 수시로 해야 한다고. 이게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한 성충까지 평균적으로 한 5개월 정도는 소모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제품화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3령이 된 애벌레는 탈바꿈하려고 방을 만드는데 이 상태로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하얀 번데기가 된다. 이번엔 다른 통들을 가져와 무언가를 확인하는데 뭐 하는 걸까 하던 바로 그때 성충이 다 된 그런 통에서 이제 성충을 분리하는 작업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제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충이 된 곤충을 꺼내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는 부자농부. 나오고 난 다음에 안 나갈 때는 좀 보관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는 이제 나온 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택배 차 빨리 온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됐나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오자마자 장수풍뎅이 성충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건강한 장수풍뎅이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포장을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요. 포장을 다 해서 정시에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려곤충이 생활할 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용품들도 함께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분양으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저희가 이제 곤충하고 곤충에 관련돼서 이제 일어나는 파생적인 어떤 그런 용품이나 상품까지 포함해서 1억 7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완곤충 분양으로 연매출 1억 7천만 원? 발효 톱밥과 분양 및 용품 판매로 약 2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반려곤충의 매력에 빠져 곤충을 연구해온 세월만 20여 년. 최승문 부자농부는 어쩌다 반려곤충을 길러 분양할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그래서 회사를 효모 이제 미생물 바이오 쪽 효모 발효하는 그런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막상 퇴사를 한 거는 만 5년 만에 퇴사를 했지만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과연 뭘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의 사슴벌레, 그때는 뭐 사슴벌레인지 모르고 집게벌레라고 불렀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놀면서 굉장히 어떤 외계에서 온 동물처럼 어떻게 좀 신비한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제가 2000년도에 그때 나올 때쯤에는 거의 그 시장이 몇천억, 우리나라 때는 한 5천억 시장 정도 됐었거든요. 일본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대량 생산하고 애완 쪽이나 학습 쪽으로 접목을 하면 우리나라도 조금만 지나면 일본의 시장처럼 커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곤충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곤충 농사에 뛰어든 부자농부. 주경야독으로 연구했지만 곤충을 기른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슴벌레 암컷 100마리, 수컷 100마리하고 장수풍뎅이 애벌레 500마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잘 안다는 사람들이 분양해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애벌레로 받아온 것들은 다 거의 다음에 성충이 못 됐고요.
그때 이제 분양받았던 건 전부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고, 그때 2000년도 그래도 인터넷이 돼서 일본에서 어떻게 기르는지를 제가 그나마 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료도 어떤 대량 사육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이 기르는 수준의 어떤 그런 사육 기술 정도만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일단 그것만이라도 알고 시작을 하면 적어도 조금씩은 번식을 하지 않을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점점 안정되던 부자농부의 곤충 농장.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2003년도 제가 3월 4일 날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온 적이 있어요. 한 서너 시간 만에 한 40cm 정도 폭설이 와서 바깥에 이제 저희가 하우스에서 길렀던 장수풍뎅이 5만 마리가 하우스 눈에 깔려서 죽은 그런 일도 있고, 시골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게 이런 것을 팔아서 돈을 버네? 이거는 내 뒷산에 가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이제 쏟아져 나온 물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팔면 손해이면서 팔아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저희가 또 한몫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한 5만 마리 정도 생각을 하는데,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표본용으로 그냥 냉동을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폐사한 것만 생각을 했을 때 치면은, 그냥 그걸로만 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데. 제일 이제 미안한 게 가족이죠, 가족. 거듭된 위기로 빚은 늘어가고 소득이 없던 그 시절만 생각하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겨냈기에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농장에 누군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농부의 농장을 찾은 이 손님. 뭔가를 건네는 모습이 곤충을 분양받으러 온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 건네받은 물건을 가져와 확인하는 부자농부. 이건 굼벵이 같은데?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의 애벌레거든요. 저기 직접 생산한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생산한 거를 저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한테 이제 받았습니다. 애벌레로 가공을 한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협업농가의 좋은 판로 개척. 굼벵이의 정체는 식용곤충으로 알려진 흰점박이 꽃무지. 건조된 굼벵이로 대체 뭘 하려기에 맛까지 확인하는 걸까? 네, 냄새 없이. 예, 잘 건조된 거. 좋아. 맛있다. 저희가 사육을 하면서 솔직히 판로가 많지가 않아요. 양질의 이 굼벵이가 좀 좋은 가공식품으로 가공돼서 판매가 되면 대중들한테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에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많이 고지식하세요. 뭐 자기 가족이 먹을 식품을 만든다 뭐 이런 고집이 좀 대단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질이 안 좋으면 납품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까다롭더라도 이렇게 식품 공장을 설립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제 곤충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가 판로가 없어서 정말 애먹고 고통스럽고 이제 생산량 줄이거나 폐업을 하거나 그런 농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갖고, 기존의 생산해 농가들의 판로를 저희가 좀 개척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쪽의 어떤 그런 업체가 한번 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랑 조합원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납품을 받게 됐습니다. 드디어
굼벵이로 식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건조한 굼벵이를 통에 넣은 후 잡냄새를 없애고 더욱 고소한 맛을 위해 한 번 더 볶아준다. 그리고 하얀 면포에 넣는데 대체 뭘 만들기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 꽃배기 진액을 만들려고 지금 합니다. 오늘 가공할 식품은 바로 꽃배기 진액. 금산에서 나오는 홍삼의 또 면역력 하면 전국이 다 알아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삼을 넣고 있습니다. 굼벵이는 성격이 차가운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이 좀 냉한 사람들한테는 배앓이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성격이거든요. 중화면에서도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중화가 돼서 누구나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속이 편안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금산 특산물인 인삼으로 만든 홍삼과 천연 항생 단백질이 풍부한 굼벵이를 넣고 진액으로 추출하는데 이 두 재료로 어떻게 진액을 만들까? 스팀으로 해서 온도를 이제 95도까지 올리고 24시간 추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들로 만든 만큼 24시간 동안 끓여내는데 이렇게 추출한 진액은 잠시 한 소끔 식힌 후 파우치에 자동으로 포장되어 나온다고. 가공이 끝난 진액을 항상 확인한다는 부자농부.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금 이제 진액으로 먹으면 간편하면서 맛있게 그리고 흡수율도 높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어디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엑기스로 내린 거를 선호를 많이 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진액뿐 아니라 말랑말랑한 젤리 스틱으로도 생산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식용곤충 가공식품으로 인한 매출은 얼마일까? 작년 기준에서 저희가 4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식용곤충 식품으로 연매출 4억 원? 식용곤충으로 식품을 가공해 약 4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농부. 최승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다르게 좋은 먹이 생산. 두 번째, 협업농가의 좋은 판로 개척. 애완곤충으로 연매출 약 6억 원을 달성한 최승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곤충을 통해서 아이들이 애완으로 기르고 학습을 통해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발달에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좋고 또 생산하는 데 저비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곤충을 제가 기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곤충 산업을 이끌어온 최승문 부자농부. 당신의 의미 있는 고집을 응원합니다.